코인계내 힘드는 그 누가 뭐래도 원앤온리 비트코인이죠.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처럼 우리네 머릿속에 코인은 비트코인이라고만 인식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인은 비트코인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단히 초면이라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외에도 코인에는 트론, 이오스 등등 여러 알트코인이 있는데요. 그 중에도 비트코인 골드, 비트코인 ABC 같은 뒤에 수상한 뭔가가 붙어있는 알트코인들이 있습니다. 코인 알못인 우리에게는 이름만 들어도 비트코인의 탈을 쓴 짝퉁 아닌지 혹시 사기는 아닌지 노냐몬 싶을 텐데요. 그런 널 위해 오늘도 등장한 형과 함께 오늘은 비트코인의 역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고요. 비트코인 역사. 먼저 이 코인 친구들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이 친구들은 비트코인으로부터 포크를 통해 떨어져 나온 친구들이기에 포크라는 개념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파스타 먹을 때 쓰는 그 포크, 돼지고기 그 포크 아닙니다. 포크, 즉 FORK란 쉽게 말해 블록체인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겁니다. 비트코인의 경우 이전 영상에서 말했듯 가장 오래된 블록체인 조상신급 시스템이다 보니 허점이나 문제점이 다수 있었죠. 이런 단점들을 프로그램적인 부분에서 수정하기 위해 업그레이드를 진행하는 것을 포크라고 합니다. 이해 오케이? 이때 이 포크는 소프트 포크와 하드 포크로 나뉘는데요. 심플하게 말하자면 소프트 포크는 기존의 비트코인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적으로 아주 살짝 업그레이드만 시키는 것이고, 하드 포크는 좀 더 하드합니다. 많은 업그레이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진행되는 순간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새 블록체인 시스템이 구성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드포크의 경우 새로운 블록체인으로 분리되고 시스템 참여자의 지갑에도 업그레이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참여자 중 지갑을 업그레이드하지 않은 사람이 기존 체인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체인이 분화되어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드포크를 통해 아까 말한 비트코인 뭐뭐뭐, 비트코인 어쩌고가 탄생하여 여러 개로 분리되게 되었는데요.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먼저 우리는 초기의 비트코인이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 비트코인은 블록 한 개당 가진 용량의 크기가 1MB로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최대 2000개 정도의 거래 내역만을 저장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비트코인 시스템에서의 블록은 10분에 1개씩만 나오기 때문에 그 말인 즉슨 10분에 2000개 정도의 거래밖에 처리하지 못하게 되었단 말씀. 벌써 느리고 답답하고 속이 터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처리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그윗 업데이트라는 것이 제안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업데이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 시스템 참여자들의 동의가 필요한 건 인지상정이겠죠. 블록체인 시스템의 코드를 바꾸는 일이니 거의 대다수의 동의가 필요한 일일 테고요. 하지만 세그윗 업데이트에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바로 비트코인 채굴 기업 중 가장 큰 기업인 비트메인의 대표인 우지한이 반대 입장을 표명한 거죠. 코인을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목소리가 커진다는데 업데이트가 될 리가 없겠죠. 다만 그가 못된 심성을 가져서 그냥 심심해서 반대한 것이 아니라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비트메인은 아식이라고 하는 비트코인 전용 채굴기를 사용하여 채굴을 하는데 이 세그윗 업데이트를 하게 될 경우 프로그래밍적으로 아식의 채굴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이었죠. 인정? 인정. 그리하여 2013년부터 계속해서 비트코인의 업그레이드 필요성은 제기되었지만 2017년까지 다른 대안책들도 별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었다 이 말씀. 2017년 5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던 뉴욕의 여러 비트코인 채굴자 및 비트코인 스타트업 대표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게 되는데요. 이때 UASF라는 방식이 제안됩니다. UASF는 세그윗 업데이트를 필요에 맞게 개정된 방식이라 생각하면 되는데요. UASF를 통해 세그윗 업그레이드를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고 2017년 8월 1일 대망의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했듯 이 업데이트가 진행될 경우 프로그래밍적으로 비트메인의 채굴 능력이 저하되는 건 어쩔 수 없었는데요. 우지한은 이에 대한 불만을 가지게 되고 비슷한 생각의 다른 비트코인 서버 보유자들과 함께 기존의 비트코인으로부터 분기하여 새로운 블록체인을 이어가게 되는데요. 이 블록체인이 비트코인 캐시의 블록체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체인이 두 개로 분기되었지만 같은 뿌리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기존 비트코인 보유자들은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를 모두 가지게 되는 것이었지요. 뭔가 핵이득 같지만 다른 비트코인 이용자들은 생태계 파괴라며 크게 반발하게 되고 거래소 상장을 반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지한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비아비트C라고 하는 거래소에서는 비트코인 캐시 선물 거래를 개시하였고 이때 기존 비트코인 보유자들은 공짜로 얻은 비트코인 캐시를 판매할 거래소가 비아비트C 뿐이었기 때문에 이곳으로 몰려들게 되고
다른 거래소들도 유저 이탈을 지켜만 볼 수 없었기에 부랴부랴 상장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비트코인 캐시는 비트코인으로부터 갈라져 나온 알트코인 중 하나로 시장에 정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단히 흥미롭죠?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는 이 구역을 접수해 쭉쭉 잘 나갔느냐면 사실 그것도 아니랍니다. 2018년 8월 비트코인 캐시를 유지보수하는 개발자들 중 주요 개발팀인 비트코인 ABC에서 새로운 업데이트를 발표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 업데이트를 감행할 경우 비트코인 캐시에서 주요 영향력을 가진 몇 명에게 막대한 손해가 있었기 때문에 내부에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 반대자 중 크레이그 라이트가 총대를 메고 비트코인 개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의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뜻인 비트코인 SV, 즉 사토시 비전을 하드포크하겠다 선언하고 비트코인 ABC와의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뚜둥! 이 전쟁에서 둘 중 하나는 사라지기로 하고 2018년 11월 16일 1시 40분에 격돌하게 됩니다. 비트코인 ABC와 비트코인 SV 사이에서 서로 해시파워를 겨루게 된 건데요. 해시파워란 쉽게 말하면 서버에 참여하는 컴퓨터들의 성능을 말합니다. 더 좋은 컴퓨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해당 블록체인의 해시파워가 올라가는 거죠. 11월 9일에 비트코인 ABC와 비트코인 SV가 거래소에 상장하게 되고 16일에 벌어지는 해시 대결의 결과에 따라 패자는 거래소에서 모조리 상장 폐지하기로 했다, 이 말씀. 아주 흥미진진하지요? 이 전쟁은 결국 비트코인 ABC의 승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는데요. 왜냐면 비트코인 ABC 뒤에는 비트코인 캐시를 만들게 된 시발점인 비트메인 대표 우지안이 있었고 비트코인 채굴에 사용하던 해시파워가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던 거죠. 장비 싸움으로 어떻게 이김? 그렇다면 비트코인 SV는 결과에 순순히 승복했을까요? 여기 들어간 돈이 얼만데 그럴 리가요. 크레이그는 기존 룰을 저버리고 새롭게 체인을 분리해버린 채 몰래 뒤에서 협상한 거래소들의 비트코인 SV를 상장시켜버립니다. 결국 비트코인 캐시는 그대로 나와있고 비트코인 SV가 새롭게 생기기 이전에 이루어진 하드포크와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는 씁쓸한 엔딩. 그리하여 비트코인으로부터 분리해 나온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캐시로부터 분리해 나온 비트코인 SV, 이렇게 의문의 삼형제가 생겨버렸다, 이 말씀. 이렇게 전쟁이 끝났느냐면 노노노! 때는 바야흐로 2020년 11월이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가 잘 운영되고 있던 와중에 비트코인 ABC 개발자 그룹에서 제안한 업데이트에 또 반대 세력이 생겨버린 거죠. 그에 따라 반대 진영인 비트코인 캐시 노드 진영과 찬성 진영인 비트코인 ABC 진영 사이에서 또다시 해시파워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이긴 쪽이 기존 비트코인 캐시 이름을 사용하기로 하고요. 조용할 날이 없죠. 이때는 비트코인 ABC 진영이 패배하여 비트코인 캐시 ABC라는 이름으로 체인이 분기되어 새롭게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즉 비트코인 캐시 노드 진영의 블록체인이 비트코인 캐시라는 이름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씀. 그러면 지금은 의문의 사형제로 잘 나눠져 살고 있는 걸까요? 비트코인 캐시 ABC의 경우 이 캐시라는 이름으로 리브랜딩을 하였고 비트코인 골드, 비트코인 다이아몬드 등의 하드포크들도 여기저기서 등장하니 서열은 물론이고 호적 정리도 복잡하게 되었다, 이 말씀. 하지만 앞에 비트코인이 붙어있다고 해서 다 비트코인으로부터 파생된 것도 아니고 비트코인 다크, 비트코인 플래티넘처럼 이름만 베낀 스캠 코인들도 다수 출몰하니 주의가 필요한 거예요. 복잡해. 오늘은 앞에 비트코인이 붙어있는 알트코인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가를 알아보았습니다. 비트코인이 워낙 큰 규모의 블록체인 시스템이고 그에 따라 참여자들도 많고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보니 체인이 분기되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해관계에 따라 전쟁이 일어나는 건 마찬가지겠죠. 어차피 우리네 현실과는 큰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그랬구나, 얘들이 많이 싸웠구나 정도로 알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럼 형은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See you!